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음식과 우리 몸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어트와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을 한번 뒤집어 보고 우리 몸의 음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에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다이어트는 음식과의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살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도 음식이 절대적이고 살을 찌는 데 있어서도 음식이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똑같이 먹고 지내다가 조금 앉아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살이 찐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움직임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 몸에서는 대사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배고픔을 느끼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 식욕이 더 올라서 저는 오히려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입맛이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입맛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입맛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신진대사가 일단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입맛이랑 가짜 식욕 자체를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활동량이 적어졌다 그래서 무조건 살이 찌는 게 아니라요, 활동량이 적어지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대사시키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이 찌는 확률이 올라가고, 대사가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계속 배고프다고 느낍니다. 음식을 먹어도. 앉아있고 활동량이 적은 생활을 오래 하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도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겠죠. 이게 맞는 것이지, 내가 운동을 하고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무조건 식욕이 많이 생긴다?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는 음식을 바로바로 먹어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짜 식욕을 느낄 틈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우리 몸의 진짜 진실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들은 대부분 우리 심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고요. 대부분 우리가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상식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음식을 조금 제한하면요, 식욕이 무조건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다이어트에는 음식이 관련 없고 먹고 싶은 것을 오히려 먹어야 살이 빠진다 라는 논리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역시 저는 도돌이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비유를 드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방 청소고요, 청소. 그리고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빚 갚기라는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다이어트와 정말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청소는요, 우리가 청소하는 동안에 막 어지럽히고 싶은 욕구가 막 엄청 더 생기나요? 청소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기간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식욕이 폭발한다 라는 의미가 느낌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무조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청소를 또 평생 해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어지럽히려는 게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막 더 어지럽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요, 식욕 폭발 같은 것은 어떠한 초가공식품, 특정 음식에 대한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일 뿐인 것이지, 무조건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내가 식욕이 폭발한다? 그냥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것을 폭발해가지고 폭식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게 꼭 내가 며칠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라는 것은 아니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긴 했지만 오늘 그냥 내가 음식에 져버렸네.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야. 딱히 이전에 다이어트 했던 건 상관없고, 다이어트 안 할 때는 난 더 먹었어 사실. 이 반응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에 동의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합리화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돈 관리를 못하고 씀씀이가 너무 크고 쇼핑 중독이 있어서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뭔가 개인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번 봐봅시다. 빚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우리의 생활비 지출이 매번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500만 원의 빚이 더 생기고 이렇게 한 3년을 지내니까 빚이 한 2,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 조금 절제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2,500에 대한 이제 한 달 한 달 갚을 금액을 정하고요. 그동안에는 사치를 줄여야 돼요.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내 돈을 빼도록. 그리고 적금을 드는 이유도 그겁니다. 강제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내 적금이 나가도록. 그래서 내 월급이 들어오는 대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내가 2,500만 원의 빚이 있는데 내가 한 30kg 정도 체중이 많이 나가 있는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좀 절제된 생활을 하면은 무조건 나는 소비욕이 더 폭발하니까 지금 쓰긴 써야 돼. 빚이 2,500인데 쓰긴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30kg 정도 정상 체중에서 벗어나 있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초가공식품들, 먹고 싶은 것들을 먹어야 해. 그걸 안 먹으면은 오히려 더 폭발해. 그러니까 난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적게 먹어도 초가공식품들을 적게 먹긴 힘들고 그런 상태는 다이어트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다이어트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다 끝내고 유지해야 되는 생활 자체를 다이어트를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빡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너무 여유 오는 생활이고 나는 지금 이 정도를 해서 다이어트 감량기를 유지할 거야 라고 생활하는 생활 방식은 다이어트를 다 끝낸 다음에 유지하는 생활 방식인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개념적인 접근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도돌이표를 안 합니다. 대부분 모든 정답은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진실인 게 많고, 진실이 아닌 뭔가 도돌이표, 악순환을 일으키는 사실들은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해줘요. 그 대신 그게 도돌이표를 돌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불편한 진실들도 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도돌이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다이어트와 음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와의 음식과의 관계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 몸과 음식 간의 소통이라는 이 말입니다. 몸과 음식 간의 소통. 그래서 이 소통이 뭐냐면 하나의 신진대사예요. 소통이 안 좋으면 신진대사가 안 좋은 거고, 몸과 음식 간의 소통이 너무 좋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뭐 부부, 남자친구, 여자친구, 친구 관계, 뭐 상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죠. 몸과 음식 간의 소통이 너무 잘 되면 신진대사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가 뭡니까? 소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음식을 어떻게 해야 소통을 잘하는 거냐?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섭취, 감정적 섭취가 되면 안 되고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음식들을 섭취해야 돼요. 에너지가 되는 음식들.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지는 아래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 그리고 소화, 원활히 소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먹으면 너무 빨리 소화되면 혈당을 빠르게 오른다 그래서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건데, 그거를 포만감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소화가 잘 돼야 돼요. 그거랑 혈당을 또 빨리 올리는 거랑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혈당을 소화가 잘 되니까 빨리 올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원활해야 됩니다. 소화가 정체되고 느려지면 속에서 부패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썩으면 독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 아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잉여 칼로리가 남으면 안 돼요. 축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음식군의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한 음식이 우리 몸에서 잉여 칼로리를 남기지 않고 소화를 아주 원활하게 시키면서 에너지로 다 써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작용이 돼야 돼요. 해독.
어떤 음식에 해독작용이 있나? 우리 몸을 해독시키는 그런 작용이 되나? 그런 음식을 봐야 됩니다. 그의 반대는 독성 중독입니다. 독성 중독은 이 축적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축적되는 음식들은 다 독성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배출이 잘 돼야 됩니다. 그냥 막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과 몸과의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아침에 화장실을 2번씩도 갑니다. 정말 시원하게. 예, 똥 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서 몸과 음식 간의 소통을 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요. 몸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생화학적 반응을 합니다. 생화학적 반응은 이 해독과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소화와 사용에도 관련이 있지만, 에너지를 얻는 것은 이제 사용과 관련이 많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칼로리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음식과 관계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은 칼로리 계산을 하고 양을 따지기 시작하는데, 아니에요.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음식군을 먹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요.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해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는 음식군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음식군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인가 라고 자꾸 어디선가 떠들고 이러는데, 칼로리와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몸이 회복을 하려면 어떤 음식군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채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야채 한번 10박스씩 드셔보세요. 살 안 찝니다. 그렇게 먹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음식군인가가 중요하고요. 좋은 소통을 하려면 이 4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4가지래. 5가지요. 섭취. 감정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음식군은 뭔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 음식과 감정적 소통을 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음식과 감정적 소통이 잘 되려면 뭔가의 소통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 식사를 하면 안 되고, 자연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음식이 기본 정상 식욕에 의해서 섭취하게 되는 음식들은요, 결코 초가공 음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초가공 식품들은 대부분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해서, 해독이 필요해서, 원활한 배출을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섭취하는 게 초가공 식품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100% 감정적 식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섭취를 충족해야 되고요. 소화가 원활해야 됩니다. 초가공 식품들, 과한 동물성 식품들은요,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소화가 원활해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섭취한 칼로리를 내일 모레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기간 동안 이미 우리 지방으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먹은 거는 그날 혹은 그 다음 날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화가 필요해요. 다음 날까지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느냐고 우리 몸을 고생시키면요, 결국에는 그 소화되는 동안 정체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히 소화가 되면은 그 다음날까지는 우리가 그날 먹은 거는 다 그냥 사용을 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잉여 칼로리를 축적하게 됩니다. 축적하게 되는 음식들은 주로 무엇이냐? 과식하게 되는 초가공 식품들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끊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식사로 먹는 음식 그 자체에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 성분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요새 진짜 거의 없어요. 요새 야채 섭취, 과일 섭취, 통곡물 섭취가 거의 밑바닥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단순 칼로리로 때려 붓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근데 그것을 원활하게 섭취, 원활하게 소화, 원활하게 사용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만으로 가는 거겠죠. 독성 중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식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원활하게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많이 싼다고 원활한 배출이 아닙니다. 황금변이라고 들어보셨죠? 매일매일 쾌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자연 법칙에 따르게 되면은 배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그렇게 쾌변을 하게 되면요, 올바르게 섭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통은요, 이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고요. 나쁜 소통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나쁜 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결과는 계속 살이 찌고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행은 좋은 음식군을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식품군은요, 얼마 없습니다. 자연식품에 가깝고요. 자연식품 중에서 칼로리가 풍부해야 됩니다. 칼로리가 풍부한 것은 통곡물과 과일입니다. 이 2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디빌더 아니고요, 너무 헬스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단백질에 너무 좀 연연하지 마세요. 온 세상 다이어터들이 무슨 단백질 하니까, 단백질이 무슨 살 빼주는 성분입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올라가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 시간에 운동 하나를 더 제대로 하세요. 단백질에만 치중하다 보면요, 이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통곡물 플러스 야채 식사, 아니면 과일 플러스 야채 식사가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종종 먹고 싶은 것들을 먹어도 이 해독작용하는 날들을 통해서 다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초공식품들을 먹고 이 5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매일 한 끼 이상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계속해서 증량할 거예요. 그 결과가.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식습관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에 그냥 원인과 결과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가요? 컨디션이 어떤가요? 이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계속 올렸던 영상, 그리고 다음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면요, 정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강의 영상이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번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 배워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 몇 가지만 지켜가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몸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까지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